PTS 친구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한국의 역사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고구려 역사 속 미스터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의 역사적 견해가 맞고 틀림을 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지 제 생각 정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PTS 친구분들과 차 한잔하면서 토론해 보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며 고고학자도 아닙니다. 역사 지식이 전무한 무지렁이일 뿐이니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영상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TS 친구 여러분, 영상에는 여러 문헌들을 인용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1145년경에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정리하면 삼국사기는 여러 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삼국시대 유일한 정사입니다.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견해도 많은데 삼국사기가 너무 신라 중심으로 기록된 데다 설화가 많이 포함된 초기 기록이 신빙성이 낮으며 자료의 한계 때문인지 기록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고구려를 본기로 다룬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소중한 고구려 역사를 한국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광개토 대왕릉비. 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의 실상을 풀어줄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큰 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왕릉비 비문 기록입니다. 비문 기록은 당대 고구려인이 직접 남긴 1차 사료로서 현존하는 우리 민족 최초의 당대 역사서입니다. PTS 친구 여러분, 역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지 않는 이상 100%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분석,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활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역사를 해석해야 진실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구려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1차 사료 광개토왕릉비 해석을 기준으로 고구려 역사를 해석해야 진실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고구려 사략. 고구려 사략은 한국 학계에서 진서냐 위서냐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고구려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이렇게도 고구려 역사를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타, 삼국유사, 후한서, 유기추모경, 추모경, 그리고 새로 쓰는 광개토왕과 장수왕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했는데 역사에 관심 있는 PTS 친구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자 사전을 검색해보면 여는 빛나다, 곱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여라고 읽지만 나라 이름일 때는 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전, 오편, 기타 많은 서적들에서도 여는 나라 이름일 때는 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고구리, 고려는 고리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고구려 시조의 이름을 주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몽의 몽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닌데 왜 굳이 이름에 몽자를 쓰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고구려 시조 이름에 대한 3가지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1. 광개토 대왕릉비 해석.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시조 추모왕. 광개토왕릉비는 시조를 추모왕으로 쓰고 있습니다. 2. 삼국사기 해석. 삼국사기 제13권 고구려 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 추모 또는 중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는 시조 이름을 주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여의 소거라고 부연합니다. 추모왕의 이름을 상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과 중의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3. 유기초모경, 추모경 해석. 학계에서 진서냐 위서냐로 현재까지 치열한 공방 중인 유기추모경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추모경. 선우는 곧 추모이다. 같은 말이며 글자만 다를 뿐이다. 선우는 하늘로 여김이고 추모는 신으로 여김이다. 신이 곧 하늘이다. 어찌 선우라야만 된단 말이냐?
유기추모경은 선우와 추모가 같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여러 사람이 선우의 대자를 붙여 대선우라 칭할 것을 건의하자 주몽은 화명과 같이 반문합니다. 추모는 선우와 마찬가지로 북방민족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칭호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선우는 하늘로 여김이고 추모는 신으로 여김이라고 합니다. 추모경. 금화왕이 크게 기뻐하며 추모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상해라 지으니 해와 같다는 뜻이다. 상해는 밝고 둥근 해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해는 생부 해모수의 성씨이며 또한 태양을 뜻하는 우리말 해이기도 합니다. 즉 상해는 태양을 뜻하는 주몽의 본명이고 해 자체를 말하며 북부여 왕족의 직계 혈통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유기추모경, 추모경에서 말하는 해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주몽리 별명이며 상해가 본명이다. 추모는 건국시조 왕의 특별 칭호이다. 삼국사기.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이로 인하여 고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였다.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신라 시조 협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37년 22세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역사는 약 700년입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과 예매,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접경하여 있다. 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도에 속하게 하였다. 후한서 동이열전을 보면 한무제가 기원 전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켰는데 여기에 고구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현도에 속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현도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원 전 107년 설치에 기원 전 82년 임둔군, 진범군이 폐지될 때 진범군의 일부를 흡수, 기원 전 75년 축출됨입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현도군이 존재했던 최소 기원 전 107년에서 기원 전 75년 사이에 존재했던 집단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삼국사기 문무왕 10년 딱 기록, 보장왕 27년 딱 기록에도 미스터리한 말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고구려 시조 추모왕이 부여해서 탈출하기 전부터 이미 고구려라는 지역 혹은 집단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3월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죽었다. 향년 119세였다. 165년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119세였다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6대 태조왕, 7대 차대왕, 8대 신대왕의 수명이 이상합니다. 6대 태조왕은 7세에 등극하여 119세에 사망, 7대 차대왕은 76세에 등극하여 95세로 사망, 8대 신대왕은 77세에 등극하여 91세에 사망. 정말 이상합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와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삼국유사.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고 북조왕의 동생이다. 165년 북조왕 나이가 109세였는데 형제 두 왕이 8대 신대왕에게 모두 시해당했다. 8대 신대왕이 6대 태조왕, 7대 차대왕을 모두 시해했다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65년 태조왕의 나이가 삼국사기는 119세인데 삼국유사에서는 109세라고 나오네요. 광개토대왕 능비.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왕은 북부여에서 나셨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세자로서 고명을 이어받은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단단히 하셨다. 여기서 고구려왕 계보가 1대 추모왕, 2대 유류왕, 3대 대주류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호 태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답지 17세 손을 보시면 17세 손 앞에 답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답 따라 붙다, 지, 이르다 입니다. 따라서 답지는 누구의 뒤를 이어 무엇에 이르다 로 번역됩니다. 누구는 바로 앞에서 기술한 대주류왕입니다. 따라서 답지 17세 손은 대주류왕의 뒤를 이어 17세 손에 이르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명과 같이 삼국사기가 설정한 왕의 계보에 따라
대주류왕의 뒤를 이은 민중왕부터 하나하나 세수를 세어보면 광개토왕은 16세손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광개토대왕은 광개토왕릉 뒤 기준으로는 17세손,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16세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삼국사기가 설정한 고구려 왕들 중에 광개토왕 이전에 왕의 계보에서 빠진 왕이 있는 것일까요? 앞선 주제 태조대왕의 나이, 광개토왕은 16세손인가 17세손인가에 대한 해석을 고구려 사략을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구려 사략은 태조왕의 아버지 고추가 제사가 신명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한 태조왕의 비정상적인 수명과 재위 기간은 아버지 신명왕을 삭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왕의 존재는 삼국사기가 기록한 태조왕의 비정상적인 수명과 재위 기간을 보완합니다.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략의 왕의 재위 년도와 재위 기간을 비교하면 삼국사기는 태조왕의 재위 년도를 53년에서 146년으로 설정하지만 고구려 사략은 신명왕 73년에서 112년, 태조왕 112년에서 146년으로 각각 분리합니다. 고구려 사략 기록을 적용하면 태조왕의 재위 기간은 94년간이 아니라 35년간입니다. 또한 태조왕은 53년인 7세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112년인 45세에 등극합니다. 1. 신묘년 기사 광개토대왕릉 뒤 신묘년 기사 백잔과 신라는 옛적부터 송민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다.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땡땡,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안 보이는 글자들 때문에 일본에서 조작, 왜곡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상한 건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신묘년은 신라 내무랑 36년, 백제 진사왕 7년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내무랑 36년에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백제 진사왕 기록은 있는데 이렇습니다. 삼국사기 25번 백제본 기삼 진사왕 7년 춘정월에 궁시를 중수하고 연못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어 기이한 날짐승과 초목을 길렀다. 여름 4월에 말갈이 공격하여 북방강력인 저편성이 함락되었다. 가을 7월에 나라 서쪽 큰 섬에서 왕이 친히 사슴을 활로 사냥을 하였다. 8월에 다시 횡악 서쪽에서 사냥을 하였다. 1월 궁시를 수리하고 4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 저편성을 함락시킨 기사가 있고 7월에는 서해 큰 섬에서 사냥하고 8월에는 횡악 서쪽에서 사냥했다는 기사만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묘년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잔, 땡땡,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처럼 비문 기록이 삼국사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2. 407년 땡땡 공격 17년 정리 교시를 내려 후기 5만을 파견하였다. 왕사는 사방에서 포위작전을 펼쳐 적을 참살하고 모두 없앴다. 407년 광개토대왕이 보기 5만을 출전시켰는데 전쟁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명분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타 고구려 역사 속 미스터리로 낙랑국과 낙랑군의 관계 안장왕은 시해되었는가? 온달의 정체는 유동성 성주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진 을지문덕,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등이 있습니다. PTS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고구려 역사 속 미스터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많은 사료들이 소실됐기 때문입니다.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고대사가 여러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역사를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선 유기, 신집, 서기, 국사 등 우리의 고대 1차 사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남당 박창하 선생이 일본 왕실 문고에 소장된 사료 대부분이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서 수탈해간 우리 사서임을 직접 확인했고 우리의 중요한 고대사 관련 사서들도 모두 거기에 있다고 할 만큼 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무지해서 이분의 말씀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일본 왕실 도서관을 열어서 우리의 고서들을 확인하고 제가 생각하는 고구려 역사 속 미스터리들의 정답을 알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